첫 번째 장, 허무의 속삭임을 듣다. 고요한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듯 마음속에 가끔 스며드는 그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건 바로 허무함입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모든 것이 텅 빈 듯한 그 순간. 이 허무는 삶에 조용히 다가와 물음을 던집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이 느낌은 내면의 깊은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물결을 일으키며 더 큰 깨달음을 초대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함께 이 호수의 표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물결의 시작을 느껴보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 허무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충만함을 위한 여백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허무함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때, 혹은 저녁에 홀로 앉아 하루를 되새기는 순간에. 바쁜 일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속에서 문득 멈추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죠.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삶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부드럽게 상기시키는 방식으로요. 꽃이 피고 지듯 우리의 순간들도 쓰러지지만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감정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그 속삭임을 듣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아요. 허무함의 뿌리를 더듬어 보면 그것은 종종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진정한 연결이 부족할 때, 또는 추구하던 목표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가 우리를 고립시키는 면이 있죠.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이미지들 뒤에 숨겨진 빈곤함, 물질적인 성취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만족감. 이러한 요소들이 쌓여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균열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빛이 스며들 틈이 될 수 있어요. 왜 허무할까? 이 물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매일의 루틴을 잠시 멈추고 주변의 작은 기쁨을 찾아보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구름 모양처럼요. 이러한 순간들이 허무를 채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 감정을 마주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몸속의 긴장을 느끼고 천천히 내쉬며 그 긴장을 놓아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허무는 적이 아니라 안내자일 수 있어요.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더 진실된 삶을 살라고 속삭이는 존재죠. 이 속삭임을 듣다 보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우주의 일부라는 깨달음이 스며들어요. 이제 이 호수의 물결을 따라 내면의 여행을 시작해 보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허무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감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표면적인 삶에 만족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 그 이유를 탐구하며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어쩌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이 그 배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치유의 과정을 밟아보세요. 명상처럼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구름처럼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이 연습이 쌓이면 허무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한 방문자로 느껴질 테니.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허무함이 왜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지 그 심리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아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종종 실존적 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 현실의 한계와 부딪힐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처럼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제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서 몸의 각 부분을 스캔해 보세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긴장이 있는 것을 느끼고 호흡으로 풀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허무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신호임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신호가 오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아요. 예를 들어 일상의 반복이 허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 같은 사람들, 같은 생각들. 이 패턴이 우리를 갇히게 만들죠. 이를 깨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길로 출근하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행동이 마음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허무는 빈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조적인 활동,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감각이 마음의 빈틈을 메워줍니다. 왜 허무할까? 이 물음이 떠오를 때마다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 적는 행위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자연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허무가 찾아옵니다. 도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콘크리트 벽에 갇혀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을 잊고 나죠.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그 흐름이 우리의 마음처럼 변한다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 관찰이 허무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아요.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허무가 왜 생기는지 이해하면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도 보입니다. 예방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감정을 더 깊이 탐구하다 보면 철학적인 통찰이 떠오릅니다. 불교의 무상 개념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무상이 허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현재를 소중히 하게 만들죠.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바로 여기. 이 집중이 허무의 속삭임을 조용한 노래로 바꿔줍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물음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호기심이 됩니다. 허무함을 마주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과의 공유입니다. 혼자서만 안고 있지 말고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공감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어쩌면 그인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어요. 이 연결이 마음의 고립을 풀어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도움을 주는 행위가 허무를 채워줍니다. 타인을 위해 움직일 때 자신의 삶에 의미가 더해지죠. 왜 허무할까? 이 감정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장의 중간쯤에서 간단한 명상 연습을 해보아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허무를 느끼고 내쉬며 평화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반복이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허무의 속삭임이 들려오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껴보아요.
이 연습이 매일의 일부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허무함의 또 다른 원인은 과도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이미지가 우리를 압박하죠. 부, 명예, 관계.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내면에서 옵니다. 이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허무할까? 그 물음이 기대의 무게를 드러내줍니다. 그 무게를 덜어내다 보면 가벼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허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공으로 보아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닫는 과정으로 여깁니다. 서양에서는 실존주의자들이 이를 삶의 본질로 논의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직접 느껴보고 자신만의 해답을 찾는 거예요. 허무의 속삭임을 듣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지혜가 보입니다. 이 감정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시를 쓰며 풀어보세요. 그 표현이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 감정이 창작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이 허무에서 영감을 얻었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허무의 속삭임을 듣는 이 시간이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여정이 열립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뜨세요.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일 거예요. 이 감정이 단순한 빈틈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문턱임을 깨닫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이 장을 통해 허무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동반자가 되길 바래요. 천천히 깊이 숨쉬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더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이 피어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두 번째 장, 뿌리의 그림자를 더듬다. 고요한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듯 마음속에 스며드는 허무함의 뿌리를 조용히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 감정은 삶의 깊은 곳에서 비롯되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줄어들거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목적을 상실한 듯 느껴질 때 이 느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사회의 기대나 물질적인 추구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 물음이 맑게 솟아오를 테니 이 장에서는 그 뿌리를 조용히 더듬어 보며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아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그 원인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부드럽게 안내할 겁니다. 이 허무함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것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느꼈던 상실감이나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세월이 지나도 잔재처럼 남아있죠. 예를 들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지친 마음 또는 친구들과의 이별이 가져온 빈자리. 이러한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허물을 키웁니다. 왜 이런 감정이 반복되는지 그 연원을 떠올려 보세요.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그 기억을 천천히 되새기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내버려 두세요. 이 과정에서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보이기 시작할 테니 또 다른 뿌리로 현대 생활의 압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가 우리를 지치게 하죠.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타인의 완벽한 삶, 이러한 외부 자극이 내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왜 허무할까? 이 물음이 떠오를 때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어떤 순간에 그 느낌이 강해졌나요? 아마도 비교의 순간이나 무의미한 반복에서였을 거예요. 이 뿌리를 더듬는 연습으로 감사한 점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아요. 작은 노트에 오늘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뿌리의 그림자를 서서히 밝혀줍니다. 허무함은 때때로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죠.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가 형식적일 때 또는 친구가 멀어진 후의 고독. 이 연결의 부재가 허물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려면 그 관계를 돌아보세요.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느꼈던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 연습이 내면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어쩌면 용서나 화해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뿌리를 더듬다 보면 이러한 단절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감정의 또 다른 원인은 목적 상실입니다. 젊을 때는 꿈과 목표가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것이 희미해질 때 허무가 찾아오죠. 왜 허무할까? 이 물음을 통해 새로운 목적을 탐색해 보세요.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답이 바로 뿌리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잊었던 열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랜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뿌리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허무함의 뿌리는 종종 불안과 공존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변화의 두려움이 그 배경에 있죠. 왜 이런 불안이 허물을 키우는지 그 연결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아요. 숨을 들이마시며 불안을 느끼고 내쉬며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 반복이 뿌리를 안정시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듯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상기하세요. 이 깨달음이 허무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문화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영적 만족이 부족할 때 허무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사회적 압력을 더듬어 보세요. 눈을 감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단순한 삶 또는 자연과의 조화일 수 있습니다. 이 탐구가 뿌리의 깊이를 드러내줍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아요. 그 가벼움이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허무함의 뿌리를 더듬는 이 과정에서 자기 연민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세요. 왜 허무할까? 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한 말을 속으로 건네보세요. 이 연민이 뿌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안내하듯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요. 또한 신체적 건강이 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로하거나 영양 불균형일 때 허무가 더 강해지죠. 왜 이런 연관이 있는지 몸의 신호를 느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사가 그 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러한 측면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몸의 감각을 관찰하세요. 그 안에서 균형을 찾을 테니. 이 뿌리를 더듬다 보면 허무가 성장의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아요. 허무함의 뿌리를 탐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그 느낌의 원인을 적어보세요. 왜 허무할까?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이죠. 이 습관이 뿌리를 명확히 해줍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테니. 관계의 질도 중요한 뿌리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가 허물을 키울 수 있죠. 왜 이런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세요. 눈을 감고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 더듬기가 해방의 길을 열어줍니다.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세요. 혼잡한 도시 생활이 내면의 평화를 빼앗을 때 허무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환경을 분석해 보아요. 조용한 공간을 찾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변화가 뿌리를 안정시킵니다. 이 장의 중간쯤에서 간단한 명상 연습을 해보아요. 편안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세요. 왜 허무할까? 그 물음이 떠오를 때마다 부드럽게 관찰하는 거예요. 뿌리의 그림자가 드러나며 이해가 깊어집니다. 과도한 완벽주의도 뿌리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허물을 불러오죠.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더듬어 보세요.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듯 불완전함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철학적 관점에서 허무의 뿌리는 실존적 질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죠. 왜 허무할까? 이 물음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어보세요. 내면 탐구가 그 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술이나 음악을 통해 뿌리를 더듬는 것도 좋습니다. 그 표현이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죠.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창작 속에서 발견하세요. 이 방법이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뿌리의 그림자를 더듬는 시간이 마음에 안정을 주길 바래요. 왜 허무할까?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빛이 스며듭니다. 호흡을 고르고 눈을 뜨세요. 그 안내가 지속되길. 이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내면의 평화가 피어나기 시작할 테니. 세 번째 장. 흐름 속에 녹아들다. 허무함도 삶에 스며들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어쩌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우주의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함일 수 있어요. 꽃이 피고 지듯 우리의 순간들도 영원하지 않죠. 하지만 이 무상함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명상처럼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왜 허무할까? 그 물음이 떠오를 때마다 스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워보아요. 앉아서 주변의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허물을 적대시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안정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할 테니 이 흐름에 녹아드는 과정을 더 깊이 생각해보죠. 허무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지속되는 듯 느껴지는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속의 긴장을 풀어보는 거예요.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현재로 이끌어줍니다. 무상함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놓아버리고 바로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아요.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의 감각을 스캔하세요. 그 과정에서 허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허무를 흐름으로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됩니다. 삶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잃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왜 허무할까? 이 물음이 떠오를 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명상 자세로 앉아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요. 시계 초침 소리, 바람 소리, 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이러한 소리가 현재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허무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삶의 일부로 느껴지게 돼요. 친구처럼 대한다는 건 그것을 환영하고 배우는 태도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흐름에 녹아드는 방법을 탐구해보죠.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의 빛과 그림자를 느껴보세요. 왜 허무가 스며드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흡 명상을 통해 각 숨결에 집중하세요. 들이마실 때 지금을, 내쉴 때 여기를 속으로 반복하는 연습. 이 방법이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 줍니다. 무상함을 인정하면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해지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따뜻한 음식 한 끼,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흐름 속에서 빛납니다.
허무를 적대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허무함의 흐름을 마주할 때 감정의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보아요. 감정이 솟아오르면 그것을 라벨링하세요. 허무라고 이름 짓고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기술은 마음챙김 명상에서 유래합니다.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5분간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세요. 왜 이런 연습이 필요한지, 그것은 허무가 고착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면 삶의 리듬을 되찾게 돼요.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며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 깨달음이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자연의 무상함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감정도 변합니다. 왜 허무할까? 이 감정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세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더 해보아요. 손바닥을 문지르며 따뜻함을 느끼거나 발바닥이 바닥을 디디는 느낌을 관찰하세요. 이 감각이 현재로 되돌려줍니다. 허무를 친구처럼 대하면 그것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더 깊은 공감 또는 창조적인 영감처럼요. 이 장에서 이러한 태도를 키워보는 거예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이 흐름에 녹아드는 과정에서 자기 수용이 핵심입니다. 허무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강요하지 말고 흐르게 하세요. 명상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뜻한 에너지를 느껴보아요. 이 행위가 내면의 평화를 키웁니다. 무상함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상기하면 자유로움이 커지죠. 삶의 순간들이 소중해지고 감사함이 피어나요. 허무가 스치듯 지나갈 때 미소 지으며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미소가 안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중간쯤에서 간단한 명상 연습을 해보아요.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허무를 느끼고 내쉬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반복을 10회 해보세요. 왜 허무할까 물음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관찰하세요. 흐름 속에 녹아들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연습이 매일의 일부가 되면 삶이 달라지죠. 주변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현재에 머무르는 습관을 들여보아요. 허무함을 흐름으로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일상의 루틴을 바꾸는 거예요. 산책하며 주변을 관찰하세요. 나뭇잎의 움직임, 새소리, 이러한 것들이 무상함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런 관찰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허무를 적대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자유가 찾아오죠. 명상처럼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안에서 안정이 피어나요. 문화적 관점에서도 무상함을 탐구해 보죠. 동양 철학에서 무상을 강조하듯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왜 허무가 생기는지, 이 변화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서양의 실존주의도 비슷한 통찰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앉아서 몸의 감각을 느끼며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이 실천이 마음의 친구가 됩니다. 허무를 흐름 속에 녹이는 예술적 접근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왜 이렇게 효과적인지, 음악의 리듬이 마음의 흐름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림을 그리며 표현해 보아요. 그 과정에서 허무가 창작의 에너지로 변모하죠. 이 장에서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또한 타인과의 대화가 흐름을 돕습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허무를 공유하세요. 왜 공유가 중요한지, 그것은 고립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죠. 허무를 친구처럼 대하면 관계도 깊어집니다. 이 흐름에 녹아드는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래요. 왜 허무할까 이해하는 순간 자유가 열립니다. 호흡을 고르고 눈을 뜨세요.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질 거예요. 이 감정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천천히 나아가요. 주변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안정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할 테니 이 연습이 지속되면 허무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안내자가 됩니다. 네 번째 장,
빛의 씨앗을 심다. 허무함 속에서도 빛이 스며들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작은 행동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워보아요. 자연 속 산책, 책 한 권 읽기, 또는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처럼요. 이 감정이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고 속삭이는 신호라면 그에 응답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창의적인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올 수 있죠. 이 장에서 그 씨앗을 심는 법을 함께 해요. 천천히, 강요 없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허무가 왜 생겼는지 알게 되면 그것이 성장의 기회로 변모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빛의 씨앗을 심는 과정은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여정입니다. 왜 허무가 지속되는 듯 느껴지는지,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긍정적인 의도를 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감사함을 느끼자라고요. 이 단순한 의도가 하루를 바꿔줍니다. 자연 속 산책을 해보아요.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주변의 소리를 듣고 공기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산책이 마음의 빈틈을 메워주는 첫 씨앗이 됩니다. 왜 이런 행동이 효과적인지, 그것은 몸과 마음을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앉아서만 생각하지 말고 움직임으로 응각하세요. 또 다른 씨앗으로 책 읽기를 추천해요. 한 페이지씩 천천히 넘기며 그 안의 이야기를 흡수해 보세요. 왜 책이 허물을 채워주는지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든 자기계발서든 마음에 와닿는 책을 골라보아요. 읽는 동안 메모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을 적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내면의 빛을 키워줍니다. 허무가 왜 생겼는지 돌아보며 책 속에서 해답을 찾다 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천천히 한 장씩 넘기는 그 시간이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와의 따뜻한 대화도 강력한 씨앗입니다. 왜 관계가 중요한지, 연결이 허무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해보세요. 가벼운 안부부터 시작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듣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아요. 이 대화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왜 허무할까? 이 감정이 고립에서 비롯된다면 연결로 극복할 수 있죠. 매주 한 번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 시간이 빛의 원천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왜 이게 효과적인지 시선을 긍정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따뜻한 물 한 잔, 미소 지은 순간, 또는 건강한 몸. 이 적는 행위가 뇌를 재훈련합니다. 허무가 스며들 때 일기를 펴보고 그 목록을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며 감사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지죠. 천천히, 강요 없이, 매일 조금씩. 창의적인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빛의 씨앗을 심는 길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또는 요리처럼요. 왜 창의가 도움이 되는지, 표현이 내면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라도 상관없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손을 움직여 보세요. 그 과정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허무가 생기는지 억눌린 창의력이 원인일 수 있죠. 취미를 통해 풀어보아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어 자유롭게 창작하는 거예요. 이 활동이 마음의 기쁨을 심어줍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빛의 씨앗을 심을 때 자기 반성이 중요합니다. 왜 허무가 반복되는지 그 패턴을 관찰하세요.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필요한 행동이 떠오를 테니, 예를 들어 운동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요. 이 반성이 씨앗의 뿌리를 튼튼히 합니다. 천천히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으로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해 보아요. 창가에 식물을 키우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자연이 빛을 주는지 생명의 순환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성장도 느껴보세요. 이 연결이 허무의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며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세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봉사활동도 강력한 씨앗입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죠. 왜 봉사가 효과적인지 목적의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나 온라인에서 작은 도움을 시작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허무를 녹여줍니다. 천천히 한 번에 하나씩 이 활동이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 장의 중간쯤에서 간단한 연습을 해보아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세요. 왜 허무할까 떠올리며 그 자리에 빛의 씨앗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호흡과 함께 그 이미지를 키워보는 거예요. 이 상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세요. 매일 반복하면 변화가 보입니다. 음악 듣기도 빛의 씨앗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선곡하며 그 멜로디에 몸을 맡겨보세요. 왜 음악이 도움이 되는지 감정을 순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가사를 따라 부르며 표현해 보아요. 이 시간이 마음의 빈틈을 메워줍니다. 허무가 왜 생겼는지 이해하며 음악으로 치유하세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감을 주는 컨텐츠를 선택해요. 왜 이게 씨앗이 되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입니다. 시청 후 느꼈던 점을 적어보세요. 이 과정이 내면의 빛을 밝혀줍니다. 목표 설정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작은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요. 왜 목표가 필요한지 방향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씩 세워보세요. 달성할 때의 기쁨이 허무를 쫓아냅니다. 천천히 마음대로. 철학 서적이나 명상 앱을 활용해 보아요. 왜 이 도구들이 유용한지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앱의 가이드 명상을 따라해 보세요. 그 안내가 빛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타인과의 모임도 고려하세요. 관심사 그룹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모임이 좋은지 공유가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아요. 이 빛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래요. 왜 허무가 생겼는지 알게 된 지금 행동으로 응답하세요. 호흡을 고르고 눈을 뜨세요.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일 거예요. 이 감정이 성장의 기회임을 깨닫는 그날까지 천천히 나아가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마법처럼 작용할 테니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여정을 즐겨보세요. 5번째 장. 평화의 품으로 돌아오다. 고요가 모든 소리를 감싸듯 이제 이 여정은 평화로운 안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 물음이 내면으로 깊이 이끌었어요. 이 감정을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더 충만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연결을 되찾으며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 허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평화가 찾아올 테니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나누는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이 평화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허무가 우리를 괴롭혔는지 이해한 지금 그 감정을 초월하는 법을 배웠어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느껴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내면의 평화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행위가 일상의 소란을 가라앉혀 줍니다. 무상함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소중해지죠.
꽃잎이 떨어지듯 순간들이 지나지만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이 평화를 상기해 보아요. 그 습관이 삶을 부드럽게 감싸줄 테니.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 물음이 우리를 이 꽃으로 안내했어요. 이제 그 꽃을 가꾸는 법을 알았으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되새기며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다리가 됩니다.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사랑과 감사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일입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그 가치를 느껴보세요. 이 연습이 평화의 뿌리를 튼튼히 해줍니다. 함께 걸어온 이 길이 이제 안식의 문턱에 서 있네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평화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용서가 핵심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수를 용서하며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왜 허무가 쌓였는지 그 원인이 과거에 있다면 이제 놓아버리는 거예요. 호흡 명상을 통해 각 숨결에 용서를 담아보아요. 들이마실 때 용서를, 내쉴 때 자유를 속으로 반복하는 연습. 이 과정이 내면의 짐을 덜어줍니다. 연결을 되찾는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 공유가 평화를 키워줍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현재의 소중함이 더 커지죠. 이제 눈을 뜨고 그 소중함을 느껴보아요. 평화는 습관에서 생깁니다. 매일 작은 의식을 통해 이 품으로 돌아오세요.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해한 후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여보아요. 저녁에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마음의 안정을 쌓아줍니다. 또한 몸의 움직임을 통해 평화를 초대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처럼요. 그 움직임이 내면의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무상함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건 변화 속 불변을 보는 눈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보이네요. 이 여정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이 평화의 품에서 허무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왜 그 감정이 왔는지 알게 된 지금 그것을 안내자로 삼아요. 마주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며 평화로 이끄는 거예요. 연결을 되찾기 위해 매주 한 번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정해보세요. 그 시간이 삶의 충만함을 더해줍니다. 무상함을 인정하면 자유로움이 커지죠. 순간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며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익숙한 풍경이 새롭게 느껴질 테니 이 안식이 지속되도록 매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요. 이제 중간쯤에서 간단한 명상 연습을 해보아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를 느끼고 내쉬며 허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반복을 10회 해보세요. 왜 허무할까 물음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관찰하며 평화로 대체하세요. 이 연습이 매일의 일부가 되면 안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리듬을 따르세요. 그 리듬이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평화의 품으로 돌아오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의 움직임이 무상함을 가르쳐주죠. 왜 이 관찰이 도움이 되는지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연결을 되찾는 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보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평화가 피어나요. 또한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 품을 강화하세요. 그림이나 글쓰기처럼요. 그 표현이 내면의 빛을 더해줍니다. 허무가 왜 생겼는지 이해하며 창작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문화적 통찰도 평화를 더합니다. 동양의 철학처럼 균형을 추구하세요. 왜 허무가 불균형에서 오는지 알게 된 지금 조화를 이루는 연습을 해보아요. 서양의 긍정 심리학도 비슷한 지혜를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매일 호흡에 집중하며 평화의 품을 느껴보세요. 이 실천이 삶을 안정되게 합니다. 타인과의 공유도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데 좋습니다. 경험을 나누며 공감을 주고받아요. 왜 공유가 중요한지, 연결이 평화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안식을 발견하세요. 허물을 마주한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죠. 또한 신체적 안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가 기본입니다. 왜 몸이 중요한지, 그것이 내면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습관이 무상함 속에서 안정을 줍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보아요. 이 평화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지속적인 위로가 되길 바라요. 왜 허무할까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호흡을 고르고 눈을 뜨세요. 세상이 평화롭게 느껴질 거예요. 이 감정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천천히 나아가요.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이 영원한 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매일 내면으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이며 안정이 피어나기 시작할 테니 이 안식이 당신의 일상이 되길.